로마도 그랬지만은 인력을 외부로부터 안 가져오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제일 거죠. 좋은 사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인력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그 나가는 이유가 엔비디아 가면 삼성전자 AS보다 스톡옵션이나 막 훨씬 삶의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가 우리 삶에 스며들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삶에서 AI를 이제는 안 쓰고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때요?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뭘 할 때 챗 GPT로 물어보고 아, 진짜요? 네. 오. 가끔가다 이제 고민 상담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AI가 휴대폰에도 들어오고 모빌리티에도 들어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또 세상이 바뀌게 될지 맞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재훈 저자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니 저희 또 저번에 출연해서 기억이 남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그때 팔란티어 이야기 하고 났는데 오. 주가가 그리고는 좀 떨어졌었다가 지금 맞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더블 됐죠? 그때 맞습니다. 이후로. 맞습니다. 팔란티어로 주제로 나오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 그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상태라 정말 AI 붐이 있구나 이거랑 또 하나는 책이 얼마나 또 많이 잘 됐었나 해서 그럼 예. 오늘은 이제 또 AI랑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모빌리티의 미래의 주인공이 뭐 AI 반도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AI 반도체의 그 비중은 뭐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될 건가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모빌리티에서도 최근 AI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ms,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연산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이제 병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 AI 반도체가 전용 칩으로서 필요하고요. 시장 전망을 보면은 모빌리티가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시장 규모의 40%까지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실시간에 가까운 이제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CPU나 GPU 기반의 방법론으로는 이제 범용칩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특정한 목적, 자율주행에 딱 특화된 AI 칩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미국에 갔다 왔을 때 그 시마 AI라고 거기가 이제 그렇게 전용 칩을 만들어서 네. 피지컬 AI 전용으로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했던 네. 얘기가 뭐냐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버퍼가 생겨버리면 클라우드에 맞습니다. 들어갔다 오는 사이에 맞습니다. 차를 왼쪽으로 꺾어야 하고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버퍼 걸리면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칩이 있어야 되고 전력 문제에서도 맞습니다. 적게 전력을 먹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만약 GPU 상태로 되면 또 안 맞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GPU, 엔비디아 GPU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GPU가 이제 CPU에 비해서는 당연히 나은 이제 장점들, 병렬로 연산을 하다 보니까 보다 연산력이 좋고, 이제 퍼포먼스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쿠다라고 하는 그 네. 생태계 덕분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그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이제 연산 이후의 통신단의 이제 레이턴시 문제, 지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도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그 칩이 너무 이제 전력을 많이 먹어버리면은 자동차로 치면 이제 전체 자동차에서 사용해야 되는 전력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경량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NPU라고 그러죠. 이제 전용 AI 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부분이 추구하는 게 완전 자율주행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칩의 성능은 지금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자율주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의를 해서 시장에서 이제 어디까지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다니고 네. 기계만 다니는 길을 A랑 B라는 지점을 두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사실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나 인프라, 뭐 어떤 센서,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요 앞에도 지금 저도 오는 길에 보니까 논현역 앞에 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교차로나 유턴하는 상황, 뭐 그리고 이제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황들과 같은 인간과 기계가 섞여서 만약에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법규제적인 이슈,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각국들이 이제 법규제들을 슬슬 만들고 있는 중인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이제 칩에 대한 연산력을 더 높여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레이턴시, 지연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켜서 빠르게 이제
얘가 상황을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칩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AI 그냥 일반적인 AI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가격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LLM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네. 하고 있는 챗GPT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그록 지금 일론이 하고 있는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의 그 H100이나 뭐 이런 이제 그 GPU들을 범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AI 칩에 대한 생산 단가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대량 생산의 이제 규모의 경제의 문제인데 여기는 엔비디아는 그냥 자기들의 범용 제품, 기성 이제 양복이라고 보면 되죠. 그걸 그냥 찍어내서 그냥 이제 팔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맞게 써라 이러면 되는 건데 지금 AI 칩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단 소량으로 특수 목적에 맞게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M1 칩이나 지금 이제 맞아요. M3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용 칩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리고 뭐 지금 테슬라도 지금 AI5, AI6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TSMC나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전용 칩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산 단가는 좀 높다. 하지만 그 생산 단가에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나 전력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요쪽으로 간다. 그리고 개발도 훨씬 어렵거든요. 네. 쿠다 같은 이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연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력을 줄이는 것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 AI 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도미넌스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한테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처럼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날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다 칩을 만들면. 비슷한 예로 네. 뭐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이 코인이 나타났을 때 이거 어디다 쓰냐 뭐 이거 뭐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쿠다가 2006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왜냐면 일부 병원과 연구소 학교에서만 쓰다 보니까 이거 뭐 한두 개 팔아가지고는 이거 개발한 거에 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하다가 2012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AI 4대 천왕이라고 그러죠. 제프리 힌튼 교수의 팀에서 이제 알렉스 넷이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이미지 인식하는 거, 개고양이 문제 푸는 거를 2012년에 만들고 그때부터 활로가 생겨서 지금의 2022년에 오픈 AI의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의 수준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2024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독주 체제는 코인에서 알트코인이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경쟁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야 생태계가 더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다 iOS만 쓰고 다 아이폰만 쓰면은 그 시장은 그냥 이제 거기 수준에 머물 수가 그러니까 더 크지 못할 수가 있는데 다른 참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대안들을 내놓거든요. 그리고 경쟁이 되니까 맞습니다. 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더 커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칩 관련해서도 NPU 짠에서도 이 설계와 관련해서 칩 설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리벨리온이라든가 디벡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메타의 인수설이 있었던 그 퓨리오사 AI까지 이제 좋은 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쨌든 많아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 과정에서 또 다양성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화된 왜냐면 전략상 엔비디아랑 붙어보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겠네 하면서 전략을 틀어서 우리는 어디에 특화된 칩 이렇게 남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세기에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통한 이제 그 근대 이후의 경제를 보면은 공장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이게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로 가게 됩니다. 소비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칩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테슬라도 AI 칩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칩을 자동차에게도 넣고 로봇에게도 동일한 칩을 넣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왜 동일하게 넣는 이유가 혹시 있는 거예요? 원리가 같은 거 아닐까요? 아. 둘 다 모빌리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데요. 일론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거는 페이팔을 이제 이베이에 매각한 다음에 2002년, 2003년도에 실리콘밸리에 머물면서 내가 이제 한 3천억 생겼는데 이제 뭐 하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부럽다. 저 갑자기 약간 현타가 오는데. 갑자기. 네. 아무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투자 아이템을 모색을 하다가 예전부터 이제 공상과학이나 이런 과학 관련된 SF 소설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주 탐험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를 통해서 모빌리티 혁신을 하자. 그러니까 100년 전에 헨리 포드가 이제 내연기관을 만들고 이제 모델 T를 적용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보급을 쫙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 중심의 이제 모빌리티
모빌리티 경제가 구축이 됐는데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세컨 페이지를 열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전기차로서 열었던 거죠. 그게 이제 투영된 게 이제 테슬라였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 3를 만들 때 정말 이제 그 캘리포니아 그 프리몬트 공장에서 막 텐트 치고 막 공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옆에다 텐트 치고 막 제조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론의 그 이제 레퓨테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 모빌리티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네. 본질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기본은 인간도 움직이려면 눈으로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봇이나 옵티머스 로봇이나 테슬라의 FSD에 달린 카메라 8대의 카메라죠. 그거나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다 분해해 보면은 모델 3랑 모델 Y나 이런 차량들에 들어가는 칩이나 부품들이 그러니까 일부 핵심 칩들은 당연히 다르지만은 네. 나온 시점에 따라서 범용 부품들이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돼요. 모델 Y를 뜯어봤는데 모델 3 시리얼 넘버가 막 써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코스트, 생산 단가를 극단적으로 맞아요. 낮추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적이 같고 그 다음에 이 시각에 대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FSD로 쌓은 지금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웨이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쌓았던 기술들 그리고 그록이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FSD 학습을 통해서 얻었던 그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에 대한 그 자신감이 이제 투영이 돼서 옵티머스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옵티머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거 옵티머스 로봇 한다고 발표했을 때 웬 사람이 춤췄어요. 옷 입고 네. 나서 막 춤췄어요. 네. 그때 막 이거 뭐냐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뒤, 네. 2년 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V3까지 왔는데 뭔지 막 요가도 하고요. 계란을 집어서 이렇게 하는 네.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손을 다루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자유도가 한 27에서 28 정도 되는데 이거에 거의 가깝게 지금 이제 구현을 하는 거를 하고 있고 또 로봇에는 액추에이터라 그래서 이제 네. 모터라든가 이제 관절. 예, 관절이죠. 네. 그 관절을 움직이기 위한 센서나 기타 칩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스타쉽 다음으로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난이도로 따졌을 때 최근에 이제 오렌이라고 그 미국에서 하는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 이게 얼마나 어렵냐 로봇 지금 하는 게 기술이라는 게 이 기울기가 제이컵으로 급격하게 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행 기술이 나오고 이게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를 들면은 ASML의 노광기 UV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기술이 나왔던 거는 한 2-30년 전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R&D를 해가지고 EUV로 이 시장을 다 먹었잖아요. ASML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 좋아하는 그 독점 경제 체제를 테슬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로봇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막 쿵푸 막 하고 하는 게 대부분 엔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뭐 일주일 이상 구동을 하고 진짜 어떤 뭐 군용이든 아니면 경비 순찰이 됐든 아니면 서비스가 됐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제한적이에요. 사람이랑 어울려서 뭘 한다기보다는 야 우리 너네한테 지방 정부에서 이제 중국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지원을 엄청 하거든요. 보조금을. 다른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나 반도체도 비슷했지만은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우주 스타트업들처럼 그렇게 중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수준인 거고 실제 이게 내재화된 노하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이제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 미국 로봇 기업인데 네. 거기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쵸, 했는데 네. 테슬라 옵티머스가 3년 만에 이만큼 쫓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마치 오픈AI가 그 22년도 말에 이제 그 GPT를 나온 다음에 그 한 2-3년 동안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그록 팀이 이제 3개월 만에 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속도가 일론의 최대 강점이 아닌가. 이게 이제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게 2003년도에 스페이스X 시작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 막 동아리처럼 거의 시작을 했다가 그냥 우주 그냥 좋아하는 애들 모여가지고 네. 로켓 다시 해보자. 로켓 타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로켓 다시 돌아오게 하자. 그럼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러면 네. 그때는 이제 나사 이제 기득권에 있었던 과학자들 뭐 저게 뭐 헛소리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는 옛날에 70년대 네. 전부터 있었어. 뭐 이랬는데 그걸 해냈잖아요.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쉽도 계속 이제 저 더디지만 진전을 하면서 굉장히 누구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왜냐하면 블루 오리진이 사실 먼저 창업했어요. 스페이스X보다. 근데 제프 베조스 요새 네. 좀 죽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물론 뭐 인력 수급이나 뭐 자원의 투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끈기 있게 일론이 탑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이제 투사를 하니까 탑다운으로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끌고 갔던 거죠. 22년째. 아, 그럼 지금 듣다 보니까 AI나 뭐 이런 칩을 발전시키는 건 단순히 막 기술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맞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게 굉장히 또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좋은 말씀이신 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펜하이머 영화 나왔었잖아요. 거기 이제 아메리칸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에서 이제 그걸 만든 건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근데 그게 이제 그 맨해튼 프로젝트 핵무기를 이제 나치보다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모든 자원을 투사해서 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AI가 그런 국면이거든요.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고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샘 알트먼이랑 그다음에 손 마사요시 그다음에 그 오라클 수장 네.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거기에 UAE가 돈을 대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 막 이제 저기 공장을 막 이제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AI 연산에 대한 걸 높이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버 인프라를 늘리고 전력 인프라를 늘리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흐름이 돼버렸고 이거에서 이제 누가 이기면은 그 시장 다 먹는 약간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인력에 대한 거를 지금 태클을 건다?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일한 강점은 제국으로서 물론 이제 추락하고 있는 제국이지만 로마도 그랬지만은 인력을 외부로부터 안 가져오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제일 거죠. 좋은 사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인력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그거 나가는 이유가 엔비디아 가면 삼성전자 이베스보다 스톡옵션이나 막 훨씬 삶의 그 질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뉴럴링크죠. 네. 그 일론에 지금 BCI라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이제 칩을 심어서 이제 그거, 침수평으로 예, 예.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한국계 미국인 분이 지금 이제 거기 코파운더로 계시면서 네. CTO로 계시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강연도 하셨는데 그 팀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위용이 그 진영이 투자도 자원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일론도 그 바쁜 와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체크하고 이러는 게 정말 그런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은 예전에 이제 그 구글의 CEO 했던 에릭 슈미츠가 이제 스탠포드 강연에서 작년 말에 비공개인 줄 알고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했다가 네. 그걸 누가 여기 학교에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돌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나온 애들 얘기가 야 대만 애들 박사 끝나고 TSMC 공장 가가지고 대만 거기 공장 바닥에서 성 깔고 있다. 미국 애들 갖다 놓으면은 그거 할 수 있겠냐. 안 하죠. 그리고 중국 애들 지금 996이라 그래. 뭐 밤낮 없이 그냥 지금 알리바바나 이런 애들 막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미국 애들 그만큼 일하냐. 그냥 퇴근할 생각하지 않냐. 8시에 와서 5시에 가려고 그러지 않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한국도 종이에 불을 붙이려면은 태양빛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네. 돋보기로. 지금 그런 좀 초점, 포커싱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술적인 이상이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만약에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기업들이 그에 부응을 해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그 FDI 인텔리전스라고 그쪽에서 이제 그 AI 모델에 대해서 국가별로 순위를 막 매긴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이 당연히 1위고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2위인데 3위가 한국이에요. 인도가 아니고요? 네. 오, 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이제 엑사온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네. LLM. 그리고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그 솔라프로 2라는 그게 25위 정도 이제 글로벌 모델 순위를 매기는 쪽이 들어가 있어요. LG 엑사온이. 그래서 좋은 대형 모델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 소버렌 AI 관련된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관련된 이제 정책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라고 하는 게 단순히 소버렌 AI라고 하는 게 뭐 데이터 그 수집도 있고 뭐 이제 AI 모델에 대한 구축도 있지만은 뭐 전력이라든가 컴퓨팅 그다음에 플랫폼 제도 법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도 이런 부분에서 AI 기본법 나온 이후에 후속으로 계속 지금 준비를 국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나 이 거버넌스를 우리가 뭔가 잡아갈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거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한국 뒤에는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이게 답니다. 그다음 없어요. 그래도 다 우리나라도 미국 모델이에요.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그래서 되겠네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G3가 되겠다, 네. 3강이 되겠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어느 이제 모델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 상태고 이것이 이제 좀 더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공급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울산 쪽에서 이제 데이터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했고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력을 어떻게 이제 끌어다가 쓸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력이 남아가지고 맞습니다. 가을마다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토론회 때도 보니까 이 남는 전력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차라리 채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도 하자. 네. 캐시우드가 했던 얘기인데 네. 전력이 생산이 되면은 그걸 공장까지 수도권에 있는 칩 공장까지 올리려면은 전력망이 가야 되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을 수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을 이제 컨센서스 이루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거기서 그리고 또 이제 전력을 송전을 하면은 로스가 생기잖아요. 네. 저항 그쵸, 때문에 날아가니까 여기서 채굴을 하고 그거를 보내서 지갑으로 보내서 네. 거기서 환전하고 네. 써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아예 그쪽에다 짓는 게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찌됐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이 쌓여 있다면 지금 미국에 있어서는 뭐 테슬라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하고 있는 기업.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좀 잘하고 있는 기업 어딘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뭐 일단은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이제 25년 6월에 이제 밝혔던 내용이 본인들이 이제 AI4 그건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썼던 탑재하기 시작한 자율주행용인 테슬라 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5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TSMC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 말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요거 이제 성능을 더 개선한 칩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6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잠깐 이제 오르고 요새 이제 삼성전자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그 칩 같은 경우에 이제 도조 아키텍처 기반, 그러니까 도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스택을 의미를 하는데 그 기반에 이제 AI 훈련이나 이런 거를 강화할 수 있고 이제 일로는 이 칩이 이제 최고의 AI 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또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또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SK 하이닉스 요새 좋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후단에 이제 선행 기술들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엔비디아 칩에 계속 판매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아성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지금 공고해요 이 맞아요. 체계가. 그러니까 단순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 여기에 들어가는 맞아요. 생태계 쿠다 생태계가 붙어버리니까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이거 작업을 하다가 워드로 뭐 표 만들어라 이러면은 낯설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거든요. 전용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개발할 수 있는. 칩이 지금도 굉장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양자칩, 막 이런 차세대 칩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칩까지 적용이 되면 뭐 모빌리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어디까지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양자에 대해서는 좀 컨셉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양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또 이제 큰 얘기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통신, 기존의 통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거를 노리는 거 하나. 왜냐 양자의 장점은 이제 제곱으로 하니까 큐빗이 이제 붙으니까 이제 보다 연산이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암호도 더 많이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양자 이거 저기 칩으로 만약에 해버리면은 뭐 코인 같은 거 그 다 해시 푼다고. 다 풀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연산이 빨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양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보안과 통신에 대한 영역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양자 칩이 나왔을 때 가장 큰 강점은 일단 국방에 무조건 붙어야 되고요. 왜냐면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걸 이제 해킹을 당해서 재밍을 당하면은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도 공장에서 그 칩을 생산을 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율주행에 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턴시가 현격하게 이제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G를 지금 쓰고 있지만은 지금 6G도 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웃단의 이제 접근도 당연히 통신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통신 관점에서 SKT나 KT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우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론도 하려고 하는 게 이건 뭐 양자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핸드폰이랑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구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저기 어린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는 한 2년 정도면은 좀 해볼만 그러니까 좀 테스트 해볼만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레거시 통신사들이 또 위협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들 시도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처음 경이롭게 바꾸고 있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여전히 이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항상 저는 생각하지만 네. 애플 같다. 아이폰 같이 갈 거다. 네, 아이폰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아이폰 10년 전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등장하고 생태계 먹고, 엔비디아도 GPU 열리고 생태계 먹고, 테슬라도 넣고 생태계 먹고, 공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테크 기업들. 그래서 저도 그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일론이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쉽에 대한 시험 발사를 좀 한 10번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주 기업이잖아요. 갑자기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그런 PD들 데리고 와요. 촬영하는 애들 막 데리고 오고. 네. 그래서 그 테스트 쏘잖아요. 네. 이렇게 리프트오프 할 때 그걸 드론이나 막 이런 걸 막 찍어가지고 한 일주일 내로 스페이스X 공식 계정에 그 테스트 한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데 3분 내에 뭔가 뮤직비디오처럼 막 이렇게 음악도 깔고 뭐 막 스토리 서사가 있어요. 뭔가. 네. 그리고 그 테스트 끝나고 나면 일론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무대에서 우리 화성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청사진을 막 막 얘기하고. 한두 시간 그냥 프리 토크로 막 그냥 해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브랜딩에 있어서 이제 애플이 갔던 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브랜드인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사람이 그 일반 제품의 브랜드를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는 정말 우리 저기 미국의 젠스랑 네, 할아버지들 보면 젠슨하게 있네요. 젠슨 정도 되면 인정이죠. 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브랜드 충성도 높은 브랜드인데 테슬라도 그 일론이 정치한다고 뭐 좀 그러기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브랜드 그 충성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양반이 뭔가 자기의 그 비전을 뭔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락인 시켜버리는. 애플이 뭐 그 다른 갤럭시에 비해서 갤럭시 뭐 이게 폰이 접어지는 상황인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딸리는데 이상하게 비싸도 사잖아요, 사람들이. 네. 물론 요새 이제 조금 이제 꺾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 버리니까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되게 뭐 화성 간다, 뭐 뉴럴링크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으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맞아요.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모아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진짜 좀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하는 얘기는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고 나니까 화성에 이제 처음에 이제 2030에서 40년 정도에 이제 스타쉽을 대거 발사를 해서 1차로 테라포밍을 할 건데 그때 가면은 옵티머스 로봇이 가서 그거를 조립을 하는 거예요, 도시를. 그리고 차는 테슬라로 다니고 그리고 충전은 테슬라에 있는 그 솔라 패널로 이제 하고 그게 이제 첫 그림의 시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 컴퓨테이션이 이제 컴퓨터가 머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런 개념이니까 강력하죠. 근데 이게 언제 실현되고 그쵸. 언제 주가로 실현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AI 시대가 이제 열리고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팔라티어까지 다 올랐는데 그럼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또 AI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특정 기업을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테마를 말씀드리면 어느 기업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번 하반기에 요새 핫한 기업들이어서 뭐 있을까? 전력입니다, 전력. 에너지. 전력.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은 전력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서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줄이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옛날에 막 그걸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탱크를 만들어서 바닷물에다 넣어버리기도 하고요. 물이 흐르는 튜브를 막 이제 서버에다 막 흘려가지고 뭐 이제 전력을 낮춰보겠다. 아니면 칩의 뭔가 효율을 높여가지고 전력 소비량을 줄여보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력 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조금 기온이 좀 낮은 데로 막 하기도 해요. 코인 채굴할 때 막 그 열시키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다가 막 하거든요, 내륙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은 2030년쯤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한 1, 2% 정도를 쓰고 탄소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0.1에서 0.3%를 쓴다는 그런 추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가 꼭 붙어야 되거든요. 태양광, 일단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게 붙어주고요. 그리고 빅테크들도 요새 보면은 원전에 대한 그 전력 가져오는 거를 그걸 가져와요, 미리 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전력 언제까지 이거 너네한테 원전에서 가져올게 이런 걸 미국에서 하거든요, 계약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칩이나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왜냐면 테슬라도 지금 그 ESS나 에너지 부분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보시면 좋고 특히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엑스모빌처럼 뭐 오일 하는 그런 기업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시진 않았지만 대충 여러분 잘 조사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전력 자체를 적게 먹게 하는 기술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조건 생산만 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또 것들도 최근에 실리콘밸리는 그쪽 다 관심을 두고 연구를 다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 칩 소재와 관련해서 방열에 대한 기능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탄소 튜브, 나노 탄소 튜브를 이용해서 뭔가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기업 찾고 있었냐면 클라우드 같은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마다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최적의 시간대 제일 저렴한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체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용 절감이 40% 정도 됐더라 이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도 보면 남아도는 데가 또 있을 거니까 그걸 또 찾아줘서 최대한 저비용으로 잡아주는 또 회사들도 있지 않겠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텍사스에서 지금 전력 관련해서 이제 VPP라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전력 거래하는 것까지도 본인들이 있죠. 하려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생태계인 게 집에서 주택이니까 태양광 패널 테슬라 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ESS 붙이고 테슬라 거 그 다음에 테슬라 차 끌고 하면은 낮에 쓰는 것들은 하다가 밤에 전력이 이제 안 쓰니까 싸잖아요. 그때 차 충전시키고 남는 그 낮에 비싼 거 잉여된 거는 ESS에서 팔아라. 그럼 사업자가 사주겠다.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구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I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클라우드의 그 온디맨드처럼 적용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점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혜주들이 다음번에 또 이런 게 정말 나왔네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